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오늘의 미스터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화로운 오후 수족관에서 거대한 상어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 상어가 갑자기 사람의 팔을 토해낸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공포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1930년대 호주 시드니를 충격에 빠뜨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기상천외한 미제 살인 사건, 샤크 암 사건입니다. 바닷속 상어의 뱃속에서 시작된 이 끔찍한 이야기는 어떤 범죄 스릴러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진실과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과연 상어는 어떻게 인간의 팔을 삼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팔의 주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935년 4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호주 시드니의 쿠지 해변. 이곳에 새로 문을 연 쿠지 해양 수족관은 연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수족관의 자랑거리는 최근에 포획된 몸길이가 무려 4m에 달하는 거대한 타이거 샤크였습니다. 바다의 제왕이라 불리는 위풍당당한 모습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했죠. 하지만 이 상어는 수족관에 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를 거부하고 수조 안에서 무기력하게 맴돌기만 했죠. 그리고 운명의 4월 25일 상어는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위액과 함께 무언가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던 직원들과 관람객들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어가 토해낸 끔찍한 토사물 속에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팔 하나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족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즉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팔의 상태를 보고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팔은 상어의 이빨에 뜯긴 흔적 없이 마치 예리한 도구로 깔끔하게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에 유기했고 상어는 그중 팔 부분만을 우연히 삼켰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발견은 시드니를 뒤흔들 잔혹한 살인 사건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팔의 주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팔뚝에는 아주 독특한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두 명의 복서가 주먹을 맞대고 싸우는 모습의 문신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문신과 채취한 지문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신원 조회에 나섰고 마침내 팔의 주인이 실종 상태였던 전직 복서 출신의 제임스 스미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스미스는 은퇴 후 암흑가의 자잘한 범죄에 연루되며 생계를 이어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망은 스미스의 주변 인물로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스미스는 실종 직전까지 시드니에서 호텔과 보트 건조 사업을 하던 부유한 사업가 레지널드 홈즈 밑에서 운전사 겸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고용 관계였지만 홈즈 역시 경찰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사업 뒤에서 밀수와 사기 등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시드니 범죄 세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스미스가 단순 살해된 것이 아니라 홈즈와 얽힌 어두운 범죄 조직의 내부 다툼에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스미스는 살해되기 직전 자신의 고용주인 홈즈 그리고 또 다른 전직 복서 패트릭 브래디와 함께 거액의 보험 사기를 공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스미스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패트릭 브래디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브래디는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복서 출신의 범죄자로 평소에도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브래디가 보험 사기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스미스를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해 바다에 유기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그를 기소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열쇠를 쥔 인물은 바로 레지널드 홈즈였습니다.
홈즈는 범죄 계획의 중심에 있었기에 브래디의 살인 행각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을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경찰의 압박이 계속되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던 홈즈는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경찰에게 브래디가 스미스를 죽였다고 시인하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더욱 기괴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홈즈가 증언을 하기로 약속한 지 불과 며칠 뒤인 1935년 6월 12일 새벽, 그는 자신의 보트 위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드니 앞바다를 표류하던 보트 위에서 벌어진 이 의문의 죽음은 사건을 다시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유일한 증인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홈즈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죄 조직에게 입막음 당했거나 증언을 결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당했다고 추정했지만 이 또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력한 용의자 패트릭 브래디는 홈즈의 증언이 사라지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평생 샤크암 사건의 범인이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누가 왜 제임스 스미스를 살해했는가? 패트릭 브래디가 정말 범인이었을까? 레지널드 홈즈를 죽인 것은 또 누구인가? 상어의 뱃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팔 하나는 시드니의 어두운 갱스터 세계를 수면 위로 드러냈지만 사건의 최종적인 진실은 홈즈의 죽음과 함께 다시 바닷속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샤크암 사건은 그렇게 호주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괴이한 미제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